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이상 분들을 위한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하게 느끼시거나 이제 뭘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인생의 후반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세계 일주나 에베레스트 등반 같은 걸 떠올리시는데요. 65세 이후의 버킷리스트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과의 시간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물론 좋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녀들과 성인 대성인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자녀와 단둘이 식사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때 조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젊은 시절엔 부모로서 가르치고 이끌어야 했다면 이제는 친구처럼 곁에 있어 주는 것도 큰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오랜 세월 함께 했지만 정작 둘만의 시간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을 데이트 데이로 정하거나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한 부부는 70대에 처음으로 댄스 학원에 등록했다가 그게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평생 미뤄왔던 배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배우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배움의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취업이나 돈을 위해 배웠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워보세요. 피아노든 기타든 우크렐레든 상관없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일 수 있지만 몇 달만 연습하면 간단한 곡 하나쯤은 충분히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손주 돌잔치에서 직접 기타로 축하곡을 연주했는데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외국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유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여행 갔을 때 간단한 인사말이나 주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그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앱으로도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림이나 서예도 추천합니다. 특히 서예는 집중력을 요구해서 명상 효과도 있고 손과 뇌를 함께 쓰니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행인데요.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리한 일정의 패키지 여행보다는 한 곳에 머물면서 천천히 둘러보는 여행이 좋습니다. 제주도에 한 달 살기나 강릉에 2주 머물기 같은 거요. 호텔보다는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현지인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시장 구경하고 카페에서 책 읽다가 오후엔 근처 산책로를 걷는 여유로운 일정 말이에요.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직항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환승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은 꼭 들으시고 상비약도 넉넉히 챙기세요. 일본이나 대만 같은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한 분은 매년 벚꽃 시즌에 일본의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시더군요. 10년이면 10개 도시를 가볼 수 있다면서요. 네 번째는 건강관리인데 이건 버킷리스트의 기본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건강 관리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전국의 명산 100개를 오르는 걸 목표로 삼아 보세요. 매번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고 기록을 남기면 성취감도 크고 추억도 쌓입니다. 수영이나 요가도 좋습니다. 특히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니까 65세 이후에 딱 좋습니다. 한 수영장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1km를 헤엄치신다고 하더군요. 그분 피부가 60대처럼 보였습니다. 걷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둘레길을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같은 곳들이요. 하루에 10km 정도씩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함께 걷는 친구들도 생기고 전국의 아름다운 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새로운 건강식 레시피를 매달 하나씩 마스터하는 것도 좋은 목표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건강 요리 영상이 많으니까 따라하기도 쉽고요. 5번째는 봉사와 나눔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의미를 줍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링도 좋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있다면 그 분야에 입문하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도 많아서 쉽게 멘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 70대 전직 요리사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식당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멘토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은퇴 후 가장 보람찬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동물보호소 봉사도 추천합니다.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돌보는 일인데요. 동물들과 교감하면서 힐링도 되고 산책도 하게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6번째는 창작 활동입니다. 책을 쓰는 건 어떨까요? 자서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인생 이야기나 경험담을 정리해 보세요.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유산이 됩니다. 요즘은 전자책으로도 쉽게 출판할 수 있어서 실제로 작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출판했는데 역사 교육 자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사진도 좋은 창작 활동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1년치를 모으면 계절의 변화가 담긴 멋진 작품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도 재미있고요. 60대, 70대 인스타그래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신의 일상이나 취미, 여행 이야기를 기록하다 보면 글쓰기 실력도 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7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이건 버킷리스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학창 시절 친구든 군대 동기든 옛 직장 동료든 상관없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옛 친구를 만난다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1년이면 12명입니다. 그 중에 몇 명과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해보세요. 오래된 갈등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도전해보세요.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해보세요. 요즘은 글램핑이라고 해서 편한 시설의 캠핑장도 많습니다. 별 보면서 자는 경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특별합니다. 카페 창업 체험도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창업하는 게 아니라 하루 카페 주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접 커피도 내리고 손님도 맞이하는 거죠. 헬리콥터 투어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와는 또 다른 경험입니다. 서울이나 제주도 상공을 날아보는 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은 많습니다. 9번째는 정리와 준비입니다. 이건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집안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평생 모아둔 물건들 중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것들은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그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과정 자체가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디지털 정리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을 정리해서 앨범으로 만들어 보세요. 클라우드에만 있는 사진들은 나중에 가족들이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나 사전 일요의향서도 준비하세요. 불편한 주제지만 가족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장례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고 가족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가볍게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영적 성장입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절이나 성당의 템플스테이나 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나 이틀 조용한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철학책을 읽는 것도 추천합니다. 젊을 때는 이해가 안 됐던 책들이 이제는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70세에 처음으로 명상을 시작했는데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산이나 바다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11번째는 손주와의 특별한 추억 만들기입니다. 그냥 손주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함께 특별한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손주와 단둘이 여행 가는 날을 정해보세요.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손주와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은 아이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손주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아는 게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입니다. 옛날 놀이를 가르쳐 주는 것도 좋습니다. 딱지치기나 공기놀이 같은 걸 함께 하면서 세대 간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자신만의 공간 만들기입니다. 집 안에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취미방이든 서재든 정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한 할아버지는 베란다를 개조해서 작은 목공방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손주들 장난감도 만들고 작은 가구도 만드신다고 합니다. 정원 가꾸기도 좋습니다.
베란다나 옥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매일 식물을 돌보고 변화를 관찰하는 건 명상만큼이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자신이 키운 채소로 요리해서 가족들과 나눠 먹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13번째는 디지털 세계 정복입니다. 요즘 세상은 디지털이 필수입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하나씩 배워보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사진 찍고 메시지 보내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유튜브로 운동 따라하기, 건강 정보 얻기, 요리 레시피 보기 등등이요. 화상 통화를 배우면 멀리 사는 가족들과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사는 자녀가 있다면 화상 통화는 필수입니다. 온라인 쇼핑도 배워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필요한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무거운 물건도 집 앞까지 배달됩니다. 한 할머니는 75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구독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시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나이는 디지털 세계에서 장애물이 아닙니다. 14번째는 평생교육 이수입니다.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대학 같은 곳에서 정규 과정을 밟아보세요. 졸업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70대에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서 4년 만에 졸업하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졸업식장에서 사진 찍은 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뭔가를 완수했다는 성취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15번째는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동네에서 활동하는 걸 목표로 삼아 보세요. 동네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같은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회나 노인회 활동도 좋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 하는 건 보람도 있고 소속감도 줍니다. 동네 환경 정화 활동이나 교통봉사 같은 것도 의미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인사하는 게 하루의 시작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버킷리스트 항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계획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결국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버킷리스트의 시작입니다. 창밖을 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손주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버킷리스트에 넣을 만한 일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버킷리스트는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 현재를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내일도 기대되는 그런 삶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6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세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배우고 싶은 걸 배우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겁니다. 70대에 마라톤을 시작한 분도 있고 80대에
그림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90세에 운전면허를 딴 분도 계십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메모장을 꺼내서 정말 하고 싶은 것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이번 주 안에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 아닙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여행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길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버킷리스트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손주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 하나, 창밖에 핀 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 잘 살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